맞춰 조폭 같은 권력에 빚을 내어 퍼주기 국민들을 무시해 국민 각성 분노로 자유대한을 지키자. 탄핵 세력 야합해 개헌 추진 뻔한데 애국 교양 힘써서 좌파 세상 막아내 한강의 이전을 우리 힘으로 지키세. 우리 모두 독서해 선지교양 배워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배움만 더 간대요. 새마을은 노벨 경제상 우리 힘으로 만드세. 참을 수가 없구나. 국민들의 분노가 문재인이 국민 향해 좀 쓰럽다 말하고 경험하지 못한 나쁜 권력 보면서 서글픈 국민들은 비통해하며 국민 각성 분노 폭발 할 때가 되었구나. 국민의 일세 농지 취득 대통령 영농 자격 어떻게 대통령이 하면은 시비 걸지 말라고. 내 권력을 내 맘대로 하면 독재지. 화가 난 국민들은 깨어나야지. 국민 각성 분노 폭발 할 때가 되었구나. 국민의 일세.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인생의 목숨은 조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을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다시 부르짖는 동지의 함성 끝까지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쳐 자유혁명 함께 가자. 다시 소집해 하는 정의여 진실정의 그리는 태극혁명 자유혁명 영원한 전성을 위해 하나님 함께하소서. 천번이나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도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대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람도 없을 테죠. 멀리 감추던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나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하던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들리니 널 부르는 목소리를 나지막히 내게
우린이 온통 거짓뿐인 세상에 오늘 TV를 틀면 붉은 화면만 빛바랜 평화란 두 글자와 내 작은 모니터에 선거짓을 클릭한 사람들 일어나 예전처럼 우리만의 미래를 만들어 꿇었던 무릎을 세워야 돼 다시 여기서 보잘것없는 내 손을 잡아 쓸모없는 삶이라도 모두가 꺼내지 못한 말 이곳에 모두가 모든다면 내 작은 맘속에 눈물과 후회는 없을 거야 일어나 지지 않아 우리 앞에 이어진 꿈으로 꿇었던 무릎을 세워야 돼 다시 여기서 일어나 예전처럼 우리만의 미래를 만들어 꿇었던 무릎을 세워야 돼 다시 여기서 일어나 지지 않아 우리 앞에 이어진 꿈으로 꿇었던 무릎을 세워야 돼 막히는 고통도 뼈를 깎는 아픔도 승리의 순간까지 버티고 버텨라 우리가 밀려나면 모두가 쓰러져 최후의 복음의 승리를 달렸다 우리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최후의 복음이다 끝까지 싸워라 다음에는 우리 40대 지도자님이신 이 역사 독일 포럼의 사무총장으로 이 반사회주의 종북 사상과 투쟁하고 있는 나지훈 역사 독일 포럼 사무총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수로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역사 독일 포럼 나지훈 사무총장입니다. 저는 오늘 공산에 대한 대한민국의 피해자는 젊은 청춘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국가가 아니라 거진 공산국가가 되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은 대한민국의 기생충처럼 붙어 국가를 착취하면서 호의호식의 권력까지 잡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공산국가 북한은 계급투쟁을 통해 법도 경찰도 없는 일당 독재, 그야말로 깡패 같은 나라입니다. 이것을 나라라고 지칭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영토도 우리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남과 북이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라고 한 것입니다. 북한의 김씨 3대 일당들과 이 땅의 종북 자익 세력들은 국가는 물론이고 법, 경찰, 군대를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대한 부르주아 계급의 착취를 위해 하고 특히 국가란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자기 재산을 지키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이고 모든 악의 원천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 이는 자연히 없어진다고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은 우리 사회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적폐로,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정부패로 몰아 인간사회에서 최소한이라는 법을 악용해서 보편적 사고와 합리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절로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고 일부는 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는 증명합니다. 정말 없어져야 할 것은 공산국가이고 사회주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국가가 가지고 개인이 가져야 할 양심과 직무에 대한 책임 따위는 사치에 불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예가 바로 이번에 터진 LH 사태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복무신조나 봉사정신을 제대로 지켰다면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땀 흘리고 있는 일반 시민들에게 상실감, 특히 청년 세대의 박탈감은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의 10대와 20대 그리고 30대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권력을 잡은 탐욕스러운 작자들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위해 제대로 일해보지도 않았고 제대로 세금 한번 올바로 내보지 않았던 작자들이 불법 탄핵으로 권력을 잡은 뒤 개인의 양심과 직무에 대한 책임감은 물론이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큰 박탈감과 상실감을 주고 있습니다. 더 한심한 것은 소위 대깨문이라는 작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자식들에게는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처럼 해주지도 못하면서 그냥 대대지 마냥 줄창 빨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이생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번 생은 망했다는 것입니다. 해방 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부모님 세대와 선배님들 세대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나라인데 오늘날의 청춘들 입에서 이생망이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이 현실에 아마도 지하에 계신 분들은 편히 눈 감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비굴의 역사는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면서 시작되었다는 것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과 같은 현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검찰의 정통성을 위협하는 최동욱 검찰총장을 적격 사퇴시켰으며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켰고 국민들 세금 중 직접세는 물론이고 부자 세금까지 낮춰서 꿀뚝산업의 안정화는 물론이고 성장까지 이루었으며 거기에 반도체 및 원전 산업은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 89% 이상이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석기 부소, 통합진보단 해산, 종교적 법의 노조와 한미연합사 전시 작전권 무기 연기, 특히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 대한민국 품으로 오라고 역대 대통령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당당히 말했으며 좌편향된 역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정교과서 편찬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난주 우리에게는 뜻깊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3월 9일부터 10일까지 안군역 5번 출구 앞에서는 3월 10일 안국 항쟁 4주기 추모 분향소를 마련하여 김한식, 김주민, 김혜수, 이정남 열사님들을 추모했습니다. 우리는 이분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통령 파면에 동참했던 부역자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제1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의 수많은 자유우파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우리들의 제도권을 보고 있노라면 힘이 빠질 지경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저들처럼 뼈인형과 역사관 그리고 보편적 가치관을 가지고 싸워줄 국회의원 단 한 명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종북 사관을 가진 매국 반란 작자들에게 익소리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당신들 뒤에는 태극기를 들고 있는 국민들은 보이지 않고 무섭지도 않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종북 자익 세력들과 싸워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통성을 가진 대통령을 구출하고 삐뚤어진 언론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귀족 노조와 썩은 공무원 사회를 도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독일 포럼을 비롯한 자유우파 시민 단체들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은 물론이고 종북 세력들과 제대로 싸울 때까지 저항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2017년 탄핵을 묻고 가자는 발상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 모든 불행의 시발은 2017년 3월 10일이었습니다. 애국 시민들은 그것을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우리들은 끝까지 외칠 것입니다. 탄핵, 무효, 헌법, 수호. 이상입니다. 일교차 합니다. 역사통일 포럼 회원님들은 선배님들과 동지들의 건강과 건성을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에는 역사 독일 포럼의 우리 40대 자유투사, 그야말로 이런 분들이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이 나라의 국정을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역사 독일 포럼의 나지은 사무총장님의 박근혜 대통령 구속한 지 4년이나 됐는데 대한민국의 자유우파는 뭘 하느냐, 정말 분노에 찬 그런 말씀이 계실 것 같습니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독일 포럼 나지은 사무총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일입니다. 벌써 2021년도도 1, 4분기를 지나 2, 4분기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해 세워놓으신 계획들 지금이라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전국 방방 먹고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국민들은 잊지 못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을 내린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그해 3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을 서울구치소로 구속시켰던 것들입니다. 당시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시켰습니다. 대통령은 오늘까지 1463일째 투옥되어 계십니다. 이 나라 사법부 그 어떤 잔혹한 죄수들보다 더한 행위들을 박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휘둘렀습니다. 거기에 검찰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국가기관에서도 또 제도권에서는 이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4번 재판을 진행하면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온갖 치욕을 다 주면서 말입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이 일주일에 4번 받는 건 상식선에서 과하다. 간첩 사건은 일주일에 2번 재판해도 좌파 단체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법부와 검찰, 종북 좌파 정치인들, 좌파 언론인들, 거기에 노조 등에 농락당했다는 것에 무한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들에게 개인의 양심은 물론이고 사회 구성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들은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하드코어만 발전했을 뿐 그에 따른 소프트웨어는 오히려 낙후가 된 것은 아닌지, 말 그대로 덩치만 컸지 생각한 수준이 낮으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여지없이 바보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바보가 된 것은 아닌지 답답하면서도 종북 좌파들에게 우롱당했다는 것에 화가 치밀 뿐입니다. 정유라는 안 되고 조민은 되고 최순실 구속은 마땅하고 제의식 없이 집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조국은 괜찮고,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자격으로 UI대에 들어간 것은 학력 바탈 사유가 되고, 러시아에서 화상 면접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김연아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등 이 사회는 보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종북 좌파들이 떠들면 문제가 되고, 우파는 상식이고 합리적이라도 그렇게 떠들어도 무시가 되는 바로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자유우파 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고, 특히 대통령의 사절을 압류할 때 재임하고 있었던 모 검찰총장의 행보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직도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예를 드린 것도 형평성에 관한 문제지만 이 부분은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특히
한명숙은 괜찮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저마저 압류되어 버렸습니다. 한명숙 같은 경우 2015년 대법원에서 9억 뇌물을 받은 것에 7억 벌금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6년째 미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검찰이 한명숙의 통장과 자택 압류를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자유우파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얼마 전까지 검찰총장을 역임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습니다. 한명숙에게 왜 추징금조차 걷지 못했는지, 이러한 부분을 침묵하고 넘어가는 것이 역사에 옳은 것인지 정말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은 추징금 판결 후 2달 동안 돈을 내지 못하니 검찰이 바로 자택을 압류해 버렸습니다. 지난 2월 23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명의로 집행이과에서 압류해 버렸습니다. 이 일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자유파에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 중에서 당시 검찰총장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대법원에서 뇌물,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2018년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징역 2년 합쳐 징역은 총 22년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납부기 한 2달인 3월 22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서 사저 압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명숙은 7년이 지났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금 계좌, 수표 등 약 26억을 확보해서 이미 추징금으로 납부해 버렸습니다. 추정한 건데 이 돈은 전 사저인 삼성동 사저를 팔고 남은 돈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 유튜브 방송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납부를 했다면 이 부분은 죄를 인정한 것인데 왜 납부를 했는지 유영하 변호사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검찰이 강제 압류를 했는지 자진 납부를 했는지 이 부분은 반드시 꼭 밝혀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왜 이런 처사와 수모를 당했고 한명숙에게는 너그러웠던 추징금 선택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가혹했는지 이 모든 것들의 진실과 또 그들의 행위를 꼭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정권의 태생이 종북이기 때문에 북계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기를 감옥 귀신이라고 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속되었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가장 긴 시간 감옥에 계십니다. 좌파들에게 사람 좋다는 문재인 한때는 컨텔에서 정치인의 파트너로 서로 교감을 나누었고 여성의 또 몸도 성하지 않는 분을 이렇게 구속한다는 것은 북계가 말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 아닌지 걱정이 앞설 뿐입니다. 문재인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또 불거지는 측근들의 부동산 투기 등 재임 기간 개인적 비리도 비리지만 이 나라의 상권 분립을 훼손하고 오랜 시간 만들고 지켜왔던 최전방 전선과 부대를 훼손하고 또 없애는 등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했음에도 모두가 침묵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 이 땅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할 뿐입니다. 이번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승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곧 다가올 대선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은 사전투표 폐지, 법으로 정해놓은 바코드 투표 용지 사용, 투표함 100% 안전 보관과 이동, 그리고 수개표입니다. 이러한 것이 속히 관철되려면 지난해 치러진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기된 부정선거를 하루속히 낱낱이 밝혀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자유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시장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자유우파의 단합과 단계를 위해서라도 특히 우리들이 주장하는 선명성을 위해서라도 아래 것들을 직접 거론하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고 대통령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천명하고 끝까지 사수해 주십시오. 둘째, 대한민국 건국일을 당당히 밝혀 후세인들이 이 나라의 탄생일을 당당히 기뻐하고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을 그 누구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박근혜 대통령의 무리한 탄핵에 대해서 깊은 사죄와 함께 명예회복은 물론이고 속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관철되게 해 주십시오. 이는 2016년 가을부터 태극기를 들고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염원하는 탄핵 무효와 헌법 수호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넷째, 이 땅에서 종북 세력들이 다시는 할기를 못 치도록 엉터리로 만들어놓은 법과 규칙, 특히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위원회를 당장 해체하고 자유 대한민국에 맞는 기관이나 기구로 재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러한 것들이 영원히 훼손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자유 대한민국에 맞는, 자유 대한민국에 강한 애국법을 만들고자 주장하시고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역사 두길 포럼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통령의 명예 회복이 되는 그날까지 아스팔트 위에서 동지님과 함께 싸울 것을 맹세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두길 포럼 회원님들은 자유파 국민들의 건강과 건성을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통령 후보 출마 행보에 관한 전문가들의 상담을 잠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그 총장이 어떤 그 정치 세력을 형태를 띠고 대선에 뛰어들 것이 바람직할까? 요새 그런 그 한간의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먼저 우리 김성진 교수님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도 충청도하고 인연이 없진 않은데 윤석열 총장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박근혜 억지 탄핵하고 무관하지 않은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나지원 총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한명숙은 재산 압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만 재산 압류가 이루어지느냐, 그 부분은 이제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현 정권 하에서 아시다시피 법무부 장관이 그 줄줄이 조국, 주미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박범계, 이 인간들이 법을 악용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거의 중앙지검은 그쪽 그 산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0% 그 사람한테 미루기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떤 것을 걱정하느냐 하면 세상사가 다 그래. 자들은 항상 뒤에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압도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60%니 이런 식으로까지 올라간다 하면 또 마음을 못 낼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이게 만약에 윤석열 쪽으로 확 쏠리게 되면 좌파들은 틀림없이 숨겨놓은 카드를 다시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간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아이젠하워식의 그런 방법을 쓰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3지대의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하고 합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국민의힘을 접수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구미호가 어려운 것은 어느 머리를 쳐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기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쪽으로 집중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 자유파가 가지고 있는 좀 난점이 아닌가. 항상 이게 이렇게 어근버근하면서 같이 경쟁해야 힘이 생기는 법인데 지금 현재는 자유파의 경우에 너무 윤석열 쪽에 집중이 돼 있어서 그것이 경쟁력, 자유파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얘들이 아마 4.7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이제 대선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그러면서 숨겨놓던 카드를 들이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하반기가 될 때까지는 좀 더 예를 들어서 뭐 홍준표든 아니면은 저기 뭐 지금 시장 선거에서 떨어지긴 했지만은 뭐 안철수든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그 감사원장 현 감사원장 그 이 이제 국민들의 그 여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좀 부상하면서 이렇게 후보군을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너무 이렇게 윤석열 쪽에 집중하는 것은 저도 윤석열을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은 워낙 저 좌파들이 꼼수를 잘 부리니까 그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 그 전 총장이 지금 요즘 은인자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영석 교수님을 만난다든가 또 과거에 그 이정찬 씨 같은 분을 만난다든가 또 뭐 그 외에 무슨 우리 눈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뭔가 그 정치적인 어떤 그 행보는 이미 방향을 정한 것으로 많이들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는데 과연 이분이 어떤 행보를 하는 것이 이 앞으로 자기의 그 뜻을 또 국민의 여망을 발현하는 데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로 대표님 한 말씀 하시면 어떨까요? 이제 그 정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식견이 없었어요. 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그 정치에 우리나라 정치에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좀 배우면서 알았습니다. 제3지대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당도 성공한 적이 없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성립된 우리나라 정치, 그걸 제가 최근에 좀 아주 정치 원로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맞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고, 또 하나 이제 그 윤석열 씨가 지금 우리 그 화두가 되고 윤석열 씨가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은가, 그분이 진짜 우리 우파들을 선두주자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요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의 뜻이 있다면 빨리 선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선언하면 이제 1년이 남았잖아요. 1년이 못 남았죠. 내년 3월 9일이 그 대통령 못 남았습니다. 이제 1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선언하고 이번 4월 7일 날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선언해라. 선언하면 그 여러 가지 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1년간이라고 하는 11개월이라고 하는 그 도전과 응원의 그 기관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그의 윤석열 씨의 자신의 진짜 진면목을 우리가 보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투력을 보게 될 수도 있고, 그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이념적인 부분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윤석열의 원죄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탄핵 수사는 반드시
본인이 싫어도 반드시 그 문제는 넘어가지 않으면 하는 거다. 그 커다란 강을 질질 끌어서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 때 질질 끄다가 그냥 어물쩍 넘어갈 것이다. 제 생각으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어물쩍 넘어가 낙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빨리 지금 나 윤석열으로 나가겠다는 선언을 해야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그 도전을 헤쳐나가면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원죄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관한 부분도 어떻게 본인이 헤쳐나가 보고 싶다. 예,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강을 건너지 못했다. 자기들은 강을 건너자고 얘기했지만 그 강을 건너지 못해 빠졌다. 해안하지 못했다. 윤석열은 어떻게 그 윤석열을 싫어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윤석열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필요가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라면 지금 시도하는 것이 좋다. 질질 끌다가 막판에 낙마를 해버리면 그 다음 또 다른 어떤 우리가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면 올바른 선택은 아니다. 저는 주장하기를 윤석열 씨 당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빨리 선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전으로부터 당신을 방어하는 능력을 보여달라. 그리고 당신을 싫어하는 아니 증오하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는 드라마틱한 연출도 그 연출력을 하면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역시 윤석열 씨가 총장이 저 가지고 한 말씀 더 붙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거 하시죠. 네. 저도 지금 이제 그런 말씀, 저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저도 요거는 제가 늘 좋아하는 말이 here and now인데,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하다. 너무 질질 끌다가 보면 모든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고, 하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총장은 제가 쭉 지켜보면서 대권에 대한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게 모르게 표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식화만 안 했을 뿐이고 물밑에서 작업을 어느 정도는 해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드린 말씀을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빨리 이렇게 드러내서 공격받을 거를 미리 공격을 받아서 예방주사를 맞는 게 필요하고, 뒤에 가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가지고서 또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참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려한다면,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은 좀 빨리 정치적인 행보를 조금 더 서둘러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난주에 3월 우리가 마지막 주가 되나요?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39.1%까지 올라갔고, 이재명 씨가 21.7%, 이낙연 씨가 11.9%, 이재명, 이낙연을 합해도 32%밖에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가 39%나 되기 때문에 군소 좌파 후보를 다 합해도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따라가지 못한 이런 압도적인 그런 국민의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지난 한 40년 동안 우리 한국의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정치인이 현역 정당인이 아닌 사람이 후보를 선언하기도 전에 이러한 개인적인 대선 후보 지지율을 받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리고 과거에 아시겠지만은 반기문 씨 같은 분이 한때 한 20몇 %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꺼지고 말았는데, 지금 대선 일정이 찾아보면은 금년 7월 10일경이 되면은 이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정당은 금년도 적어도 7월까지는 대선 후보를 내세워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4월이기 때문에 4월, 5월, 6월 석 달밖에 없어요. 이 예년 같으면 올해는 금년에 이제 이 4.7 보선 때문에 가려서 그렇지만은 한참 뭐 각 정당이 여야 대권 후보가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밀어라 땡기라가 진행될 그런 시간이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이를 밀어낼 수 있는 대표 주자가 믿거나 줬거나 윤석열밖에 이제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파들이 뭐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쏠리는 경향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는 사람도 있고 제일 이상적인 것은 국민의힘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추대를 받아서 나오는 것이 제일 좋다.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 다음이 이제 창당론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최대집 선생님 한번 말씀. 저는 뭐 정치적 식견이 짧아서 뭐 드릴 말씀이 좀 짧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윤석열 씨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도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서시게 된다면 큰 딜레마가 있죠. 크게는 이제 전 정권에 부역한 특별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무리한 탄핵 수사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대로 전체로 후보로 나서신다면은 진보 보수 양쪽에서 협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젊은 지도자이신 우리 나지원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하시죠. 네, 제가 감히 여기 계신 여러 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역대 또 들어와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예창 대표가 생각이 났었어요. 당시 제가 그때는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예창 그때 아마 감사원장이었을 겁니다. YS한테 이제 반발해서 인기가 한 80% 정도로 올라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대엽이라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낙마를 시켜버렸습니다. 낙마가 완전히 뭐 표를 받지 못할 정도로 엉터리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는데요. 지금 좀 전에 지금 교수님하고 또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만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나온다 그러면 빨리 선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들이 저런 김대엽, 제2의 김대엽, 제3의 김대엽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연설에도 얘기했지만은 본인이 좋든 싫든 아니면 그 조직 내에서 힘들었던 하지만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었던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형집행정지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할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밝히고 아까 그 이상로 대표님께서 방어라고 했는데 저는 방어라기보다는 본인이 방어한다 그러면 저희들처럼 이렇게 분노해 있는 국민들한테는 표를 못 받을 겁니다. 방어가 아니라 절대 부딪혀야 될 겁니다. 그 나이에 먹고 정치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피해 다닌다는 것은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나서서 내가 왜 그랬겠고 어떻게 하겠다고 돌파구를 보여줄 때 우리가 거기에 지지해 주는 거고요. 끝으로 정말 좀 안타까운 거는 대한민국 정치는 되돌아보면 보수 정치였습니다. 삼김도 그렇고 어떤 보수들의 정치에 울려서 그러다 보니 우리 자유우파 내에서도 보면 인물에 따라가는 아주 조금 불행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물질이 아닌 가치로 그 사람의 생각하고 있는 사고가 이념과 특히 가치에 우리가 좀 더 그 포커스를 두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는 게 또 저희 밑에 있는 후배들이나 자식들에게 옳은 세상을 좀 물어주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청년 지도자다운 날카로운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이승학 총장님 한 말씀 또 하시죠. 이승학 총장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면 제주도 4.3 사건입니다.
여기는 느낌은 남로당 해방구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제주도에선 4.3만 다가오면 보수파가 갈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 4.3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보수파가 정권을 잡아서 먼저 4.3 특별법을 폐기 처분하고 교과서를 다시 쓰고 그 중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4.3 사건 주체는 남로당인데 남로당이라는 단어가 교과서에 없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는. 또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은 4.3 사건은 통일정부 수립이다. 그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통일정부는 뭐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또 4.3 희생자 안에 보면은 그 남로당 유격대, 자위대, 다음은 빨치산 이런 그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곡된 4.3 진상 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고 그 4.3 희생자들 보면은 뭐 거기에 뭐 불쌍하게 죽은 양민도 있겠지만은 남로당 인민유격대, 자위대, 남로당 간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분들이 월 70만 원 받습니다. 그러나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는 월 32만 원 뿐입니다. 다음 또 미망인, 미망인은 남로당 관련 미망인들은 30만 원, 6.25 참전용사는 단 6만 원입니다. 저희 부친님들 6.25 참전용사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단 6만 원밖에 받지 않습니다. 참 이걸로 보면은 뭐 보수파 윤석열이다 뭐 할 게 없이 누구든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파가 정권을 잡아서 좀 떳떳하게 우리 보수파가 갈 길 가지 않았으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극렬 좌파 세력이 행패를 부린 것은 4년밖에 안 되는데 실로 휴전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자유민주주의 금자탑을 산산이 부셔버렸다 생각이 되고 우리 이승학 총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역사를 바로잡는 일만 해도 정말로 엄청난 과업이 아닐까. 앞으로 참 만일 윤석열 총장이 우파를 대리해서 뜻을 이룬다면 엄청난 그런 과업이 안겨져 있다는 게 생각이 되네요. 우리 최정희 위원장님 또 고견을 한번 말씀하시죠. 마이크. 저는요, 그 윤석열 씨가 그 우파인가요? 우파 아닙니다.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 초고속 그 승진을 한 그 좌파 그 사람이고, 다만 그 문재인 그 추미애 팀하고 그 싸워서 그 자기의 그 입지를 지키려는 그 과정에서 그 이제 그 국가적인 스타로 그 떠오른 분인데요. 그 트럼프가 그 대통령으로 출마할 때 공화당 내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그 후보로 없느냐 그러면서 엄청난 그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런 것처럼 그 반문재인 그 반주사파 세력에서 그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이런 그 절박한 심정에서 그 우리 그 오세훈 씨도 이번에 꼭 그 시장이 되길 바라고요. 오세훈 씨 포함해서 모든 그 보수의 그 대통령직에 그 도전했던 사람들, 저는 대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Great Power가 아니라 Great Responsibility입니다. 대임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직 그 커다란 그 임무, 그 책임에 도전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윤석열의 이런 엄청난 그 인기에 주눅들지 말고 평상시에 자기 그 가슴에 품고 있던 국가 비전, 이런 것이 너무너무 간절하고 정말 꼭 자기가 정말 이 난국을 자기가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자기가 어떤 그 간절함이 있고 그 뜻이 있다면은 저는 정말 과감하게 나와서 그 윤석열의 그 엄청난 그런 그 인기, 이런 것에 맞서서 싸우라고 그러고 싶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 체제 수호 세력 안에서 다양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 국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치열하게 싸워서 정말 최고의 리더를 우리가 체제 수호 대통령으로 맞는,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역시 정치 평론가적인 아주 사려 깊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재성 위원장님. 네네. 근데 아까 이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네. 저는 자꾸 김대중이 대통령 될 당시의 상황이 자꾸 오버랩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인재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리고 한때는 이해창이 대세론을 점한다고 할 정도로 뛰어 올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때 김대중이 득표한 것이 딱 40점 몇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얻은 득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당시에 이인재가 얻은 19점 몇 프로인가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김대중이 됐고, 지난 대선의 경우에 문재인이 41%, 그 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24%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가 21%인가. 이 합하면은 어차피 이겼는데, 그렇죠. 요런 것들을 자들은 아마 지금 꿈꾸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저는 윤 총장이 우파냐 좌파냐, 이거는 저는 성향으로 봐서는 좌파는 아닌 거는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이 부역했다 이런 말은 가능하겠지만, 그 양반의 스타일로 보아서는 좌파는 아닌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나라는 결선 투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최고 득표를 얻는 사람이 우선인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저도 대단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억지 수사 내지 이거 강압 수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풀리지 않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100번이라도 참고 100번이라도 용서할 때는 용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모든 것의 초점은 정권 교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아까 드린 말씀처럼 좌파들이 꼼수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까 거듭 드리는 말씀처럼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지 또는 조금 꿈틀거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유승민 같은 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고, 이미 하려고 했다가 그만뒀던 사람들도 한번 이럴 때에 군웅이 할거하듯이 하면은 이 고기들도 여럿이 막 이렇게 몸부림쳐야 강해지는 것처럼 지금이 바로 그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윤 총장이 뜻을 가지고 있으면은 빨리 선언해서 털 건 털고, 만약에 윤 총장이 탄핵에 대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반성 겸 해서 이렇게 한다면, 역으로 국민의힘 그쪽에 있는 사람들, 탄핵 구역자들, 이 사람들도 대세에 밀리듯이 탄핵에 잘못한 부분을 과오를 인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역사의 물길이 또 잡힐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시대에 따라서 주어지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우리 역시 자유우파 일선에서 이 문재인 반역 세력과 싸우시는 지도자님들의 여러 가지 폭넓은 견해가 대단히 유익한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오늘 대체로 또 의견이 일치되는 것이 하나 보면은 아무튼 가부간 이렇게 일단 국민들이 지지가 나온 이상은 빨리 뛰어나와야 된다. 그거는 아마 의견이 되게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뛰어나와가지고 해체하는 문제, 전략적인 문제, 앞으로의 문재인 정권의 거기에 대한 대응수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서 어떻게 해체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다만 이제 윤석열 씨가 좌파냐 우파냐는 문제는 그분이 얘기한 중에 헌법과 법치주의를 그분이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또 이분이 퇴임하기 전에 말하기를 앞으로 어디 있든지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겠다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이념적인 정향은 분명히 좌파는 아니다. 그건 분명히 한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오늘 이 여러 지도자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정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 시청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무려 1시간 40분가량 문재인과 민주당 심판 화상 국민 총궐기 대회를 시청해 주신 애국동포 여러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태극 FM 유튜브 채널을 널리 전파해 주시고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이게 아주 우리 독립언론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튜버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제17차 국민분노 호소 화상 골기 대회는 오는 4월 8일 밤 일주일 뒤에 밤 8시 아마도 그날은 4.7 보선의 결과가 나와 있을 거로 봅니다. 8시에 계속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다 같이 박수를 함으로 오늘의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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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